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무척 싸늘하고 기온 차이가 심하네요. 네, 여전히 목 감기는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목이 이제 부어서 침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이제 부어올랐는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는 독감과 그다음 코로나와 그다음에 감기 이 세 개가 막 섞여 있다고 그러 수자 선생님들이 어제도 병원 갔는데 사람의 줄이 그냥 네, 여의도 병원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국 미국이 셧다운을 해결했다. 가장 문제가 골치 아팠던 셧다운이 민주당의 중도파들이 타결을 해주면서 상원을 통과한 것 같아요. 하원은 뭐 당연히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통과할 것 같다. 문제가 하나씩 해결하면서 바닥에서 급등하는 상승세가 나타났다. 일단 넥스트는 이제 금리 인하죠. 네, 다음 달 초에 있는데 금리 인하로 이제 모든 통계치가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금융지표들을 결국 금리 인하와 연결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전력기기 이 세 가지가 시장의 핵심을 이루죠. 어제도 SK하이닉스가 5%, 6% 넘게 상승하는 모습, 또 연말로 갈수록 바이오주들이 튕겨져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력의 문제, 전력기기들이 상당히 시세를 낸 이후에도 죽지 않고 다시 시세를 내는 그런 모습. 반도체 바이오 전력기기가 가장 눈에 들어온 섹터였다.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장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아직 6시까지 하죠. 이제 미국이 1시간씩 늘어져가 6시까지 하는데 썸머타임 해제되면서 다우는 지금 0.78, 나스닥은 2.16, 23,523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은 1.59, 나스닥 쪽에서 화끈한 반등이 났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다.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다. 나스닥은 2%대 급반등, AI 기술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금값도 2%대로 상승,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값을 밀어 올린 것 같아요. 오늘 금가격을 한번 봅시다. 4,119.8달러까지 밀어 올렸네요. 네, 4,000달러를 바닥을 형성하고 금가격을 밀어 올리는 모습. 금리가 인하했다. 금리 인하와 금 가격이 달러로 금을 결제하는데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달러가 반대로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네. 금리 인하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 같고 그 인플레이션 해지로 금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네. TSMC가 월간 매출을 발표했는데 16.9% 상승,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 네, 버핏이 CEO로서 마지막 주주서한 오드스탁을 하죠. 네, 사실상 은퇴를 발표한다. 네, 하나의 영웅이 서서히 져가는 게 아닌가. 90살이 넘었죠.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10월 판매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전을 지속한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FS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 FSD, 로봇 이런 쪽으로 테슬라가 연결이 되지. 테슬라는 전기차에 뭐 조금 잘 팔리고 덜 팔리고에 연결되지 않는다. 로보택시라든지. 따라서 테슬라를 전기차가 뭐 안 팔린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를 팔고 이런 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4%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금융 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달러는 0.02%, 99.452, 100에서는 이제 간들간들 100에 올라오면은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는 소폭 약세. 원화도 약세의 모습을 보였네요. 1,456원. 거의 1,500원 찍을 것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은 좋은데 원화가 약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추가로 인하해야 되는 모습, 관세에 대한 것들 200억 달러를 매년 넣어야 되는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일단은 원화는 약세인데 주식은 상승하고 있다. 그럼 주식이 이제 결국 대변수보다는 대내적인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어제도 살짝 매도를 쏟아내는 모습을 많이는 아니지만 쏟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달러 154.01은 엔화 약세,
어제 일본은 이제 중국과 말싸움으로 이제 난리가 났죠. 대만 문제 때문에 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해서 다카이치 여자 총리가 아주 큰 시련을 당하는데 인기는 뭐 거의 80%를 넘어서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엔화의 약세, 뭔가 정치적으로 불안정이 엔화 약세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다카이치는 상당히 뭐 엔화 약세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이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엔화가 1154에 있는데 160엔까지도 보는 슈퍼 엔저의 중간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WTI는 0.57% 상승 60.09달러. 금가격 아까 봤죠? 네, 미국 지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591, 3.4bp 상승, 10년짜리는 4.111, 1.8bp 상승. 네, 금리는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테슬라 한번 봅시다. 테슬라는 3.9% 상승 446달러. 뭐 전기차가 안 팔려도 이 상승 FSD라는 로보택시라든지 로봇에 있겠죠. 네. 엔비디아는 5.17% 상승 197달러. 다시 200달러를 회복할 가능성. AI의 거품론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살짝 비껴가고 그 유탄을 오라클이 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다 올라왔는 원래 0.31.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2.7% 상승 358달러. 팔란테가 오늘 9.14% 올랐으나 194.17. 실적이 좋았는데 두들겨 맞았는데 다시 실적을 되돌려주는 모습. 또한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로 풋옵션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이클 버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술 대기업들이 1760억 달러의 감가상각을 축소하고 있다. 무슨 내용이냐? 2008년 주택위기를 예측한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가 주요 기술 기업들이 컴퓨팅 자산의 유효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감가상각을 축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 3년 만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연결하면서 대차대조표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한 1760억 달러나 된다. 대표적인 오라클 파이낸스 소프트웨어, 메타 이런 종목들이 좀 수익이 과대 계상된 게 아니냐 해서 오라클이 좀 유타를 맞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애플은 0.5% 상승 269달러. 마이크론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253.7달러. 목표가 250달러를 넘어왔는데 저도 이제 고민이 쌓이죠. 이걸 팔아야 되나 더 들고 가야 되나.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D램 가격이 끝모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낸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수혜가 반도체 3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내리는 것은 좀 말이 아닌 것 같다. 추가로 상승해서 300달러까지 가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더 들고 갑시다. 네, 인텔은 0.62% 상승 38달러, TSMC는 2.88% 상승 294달러. 네, TSMC가 월간 매출을 발표했는데 좀 좋진 않았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에 띈 게 일라이딜리아 같은 바이오주들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데 벌써 968달러까지 일라이딜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달러를 곧 회복할 가능성.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개방,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대중화에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의료보험도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일라인딜리아 같은 어떤 비만 치료제 업체들에게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 메세라우 같은 기업들이 높은 가격에 100억 달러에 또 인수가 되고 상당히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너버노디스크도 0.5%, 반대로 이제 너버노디스크는 두들겨 맞죠. 네. 위고비하고 젯바운드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고비가 너버노디스크 위고비가 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은 주가로는 일라인딜리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도 0.98% 상승 10만 5,815 10만을 깰까 말까 하는 모습인데 10만에서는 항상 바닥에서 걸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연말로 갈수록 좀 주의하자. 이더도 0.5% 하락 3,558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뉴스케일 파워는 마이너스 3.82, 29.18 너무 많이 빠지네요. 네, 이러다가 이제 25달러까지 갈 것 같은데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연말에 그동안 많이 먹었던 것들을 토해내는 그러한 헤지펀드들이
이러한 꿈으로 가는 기업들을 많이 지금 토해내고 있죠. 이익 실현이 나서고 있는데 뉴스케일파하고 오클로가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오클로는 오늘 살짝 올랐습니다. 114.85달러. 네, 코이버는 박살이 났다가 100달러에서 멈추는 상황. 박스권으로 봐야 되겠다. 100달러에 사서 150달러까지 한번 가보는 거. 네, 코이버는 박스권으로 보자. 아이온큐 5.38. 네, 양자 컴퓨터주들이 박살나고 있네요. 리게티도 마이너스 0.3, 33.67. 온자, 양자 이렇게 꿈으로 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익을 막 쏟아낸 매도가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3사, D램과 랜드를 생산하는 기업만이 최근에 수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막 줍줍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일라이닐리 같은 비만 치료제가 연말에 갈 것 같다. 다음에 전력기기, 우리나라 전력기기 어제 너무 좋던데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가는 거 어떤 인프라의 확장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되면서 죽었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552억을 매도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292억. 그렇다고 매수로 돌아선 건 아니다. 여전히 매도에 대한 느낌은 남아있지만 줄고는 있다. 축소는 하고 있다. 선물에서는 7,960억을 매수를 했네요.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고객예탁금은 86조, 88조까지 갔다 고객예탁금이 좀 빠졌어요. 신용잔고는 25조. 이 신용잔고가 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3,700 정도 오면은 시장이 쏟아질 거다. 3,700을 정도 오면 신용잔고 물량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나 어제 또 다시 4,002로 가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어제 시장에서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제 정유주, 타이어주, 증권주, LPG들 이 중에서 증권주가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상상인, 신영,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배당 세어드 세일을 최고 45에서 20으로 낮추는 그러한 정부안이 거의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시장에 펌프질을 하면서 4천으로 다시 끌어올렸다. 오늘도 이 배당 소득세 관련 수혜주들, 금융지주나 증권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며 전일 한국 증시의 선반등과 함께 오늘도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이 상승 중이다. 먼저 전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자체 힘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다. 너무 단기간에 과한 주가 하락 그리고 배당 세금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세제 개선안 반도체 시장이 아주 죽지 않았다는 믿음 이게 수출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 장막판 미국 셧다운의 타이반 소식 이것들이 나오면서 먼저 한국이 선반영하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로 반등은 좀 이어질 것 같지만 이 꼬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 가능성 우리가 먼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타이반의 상원 통과, 하원 통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하게 쏟아질 경제 관련 국가 통계에 대한 해석이 남아있죠. 이 해석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12월 초에 FOMC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두 번째로 셧다운 다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반등의 지구력에 있다. 무엇이 반등을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갈 것인지 그 힘에 대한 것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실적 발표는 이미 다 끝나가고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고 트럼프의 레임덕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또 존재하고 또 AI 고밸류에이션은 해결되지 않았죠. 이것들이 언제 다시 불길처럼 연말에 또 튀어 올라서 주가를 누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미 시장에 한 번씩 얻어맞은 면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련된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면역 효과를 가지고 견딜 수 있다. 따라서 바닥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데 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은 가격 조정보다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는 12월 중순 이후나 가능할 것 같다. 한 달 동안 먹고 터지고 개별 종목 장세. 26년에 대한 AI 캐즘 가능성,
금리 문제, 환율 문제, 기업 실적 문제, 고용 문제, 관세 심판 결과에 대한 여파 등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수적 스탠스를 추천한다. 오늘 추천 종목은 바이오주가 좋아 보이네요. 올릭스, 큐리언트, 그 다음에 ABL, G2G 이런 종목들은 에이프럴 바이오를 제가 ABL 바이오를 잘못 쓴건데 에이프럴 바이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S 일렉트릭, 배당주인 미래에셋, KB금융, SK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추천을 해 봅니다. 여전히 바이오, 반도체, 전력기기 이 세 개에서 골라서 좀 압축해서 투자를 하자. 오늘은 어제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윗꼬리를 조심하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연말로 갈수록 이제 날씨도 춥고 우리 계좌가 좀 두둑해야 되는데 막판에 미국이 좀 터블런스가 일어나면서 한국이 좀 큰 권역을 찾았는데 이번 주로 저는 어제 이제 주 후반부터 좀 안정을 찾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어제 미리 이제 반등을 해오면서 오늘도 장 초반은 반등이 가능하지만 장 막판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 윗꼬리를 조심하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찍어두십시오. 좀 주위에 많은 친구분들에게 제 카페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카페 가입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새벽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